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전히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YTN이 전한 문화예술계 소식을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집중 분석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탐사보고서 기록 세 번째 이야기 교육재난 편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이번 주는 박광렬 앵커 대신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YTN 대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이제는 하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을 위한 YTN의 새로운 시도인데요. 기존 TV 채널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조합의 콘텐츠도 선보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수정 강사,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신웅진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평가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주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서 역사에 남을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죠. 네. 오늘은 YTN이 보도한 문화예술계 소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 기사가 현대로울수록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중시하는 맥락과 일치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화 기사마저도 획일화된다라는 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YTN은 그렇다면 문화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 리뷰 Y 시간에는 문화예술계 우리 YTN 보도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 참 그 문화계 뉴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도 수상을 했죠. 큰 뉴스들이 많았는데 평가원께서는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윤여정 배우의 수상 소식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고 또 축하받아야 마땅할 그런 일이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번 YTN 보도는 수상 결정 이전부터 수상 가능성 여부 외에도 영화제 이모저모를 전달해서 관심을 좀 집중시켰고요. 특별히 실시간 생중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현지 소식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YTN은 영화 미나리가 그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 조명받고 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의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소식을 이어왔는데요. 예.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 그 한국 배우가 최초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 기자회견을 열 때 생중계로 보여줄 수 있었던 채널은 YTN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또 26일에는 윤여정 씨의 그 오스카 수상 그 기자회견을 더 뉴스에서 그 생중계로 35분 동안 방송을 해서 축하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YTN 보도를 보면 보통 그 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패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수상의 의미나 이면의 소식을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정보 안내 이런 거 말고 시대의 변화, 또 그 역사적인 의식의 흐름을 짚어내는 그런 기사도 조금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윤여정 배우의 초기 작품을 통해서 한국 영화, 한국 영화사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해보는 그런 순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4월 27일에 방송됐던 인터뷰 투데이 미나리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이 남긴 울림은 그 보도에서는요. 정민아 영화평론가가 출연해서 그 미나리의 할머니인 순자 역할이었죠. 예, 순자 씨를 연기한 그 윤여정 씨의 연기를 평가해 주기도 했었고요. 또 백인 중심의 영화 수상 가능을 깨트린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수상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오스카상을 시상한 날 또 입담과 연기력, 오스카 트로피 잡은 윤여정의 힘이라는 보도를 보면은요. 1971년 그 화녀에서부터 바람난 가족이나 또 돈의 맛, 죽여주는 여자까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어떤 영화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윤여정 배우가 말했던 그 솔직하고 유쾌했던 입담의 그러한 정수들을 잘 소개해 주어서 매우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해서 그 문화부 그리고 또 국제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특히 현지에 있는 우리 강태욱 특파원도 발빠르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문화부 근무를 3번을 했었거든요. 예. 마지막에는
제가 문화부장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데 예. 이 윤여정 씨의 수상이 상당히 유력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그 전부터 리포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예. 이 수상 이후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 그리고 평론가 섭외 그리고 각종 원고 등을 작성하느라고 문화부는 꽤 바쁜 한 주를 보내긴 했는데요. 재작년에 이제 제가 봉준호 감독이 칸에 가서 황금종려상 받을 당시에도 저도 이제 기사를 쓰고 리포트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바빴었는데 이 문화부 기자로서는 상당히 뿌듯하면서도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수상과 관련된 특히 바로바로 나오는 속보는 이제 국제부에서 주로 처리했는데요. 예. 이 할리우드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그 생중계가 됐었죠. 35분 예. 동안. 워싱턴 특파원들이 대부분 LA로 이동을 해서 했던 건데요. 우리 그 YTN의 강태욱 특파원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인데 LA로 이동하는 그 같은 경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평소에 북핵 문제 등 정치 관련 기사를 쓰던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다 보니까 예. 이 문화 특히 영화 관련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아마추어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예. 이 한국인 최초의 아카데미 연기자 수상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랬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YTN 보도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채찍도 조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 문화라는 게 늘 이제 모습을 달리하면서 흘러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모습을 바꾸게 되니까 문화면 기사는 늘 새롭고 또 낯선 것들을 기록해내야 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저 문화면 메우는 개성 없는 기사라던가 전문성 없는 기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고요. 또 문화 기사의 역사를 좀 보면 그 70년대, 80년대 정치적인 언론 통제가 심해서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문화 기사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증가된 문화 기사마저도 획일화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YTN의 이번 보도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또 해외 언론의 반응을 다루는 점에서도 타 방송하고 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예. 좀 획일화도 탈피하고 개성 없는 기사, 전문성 없는 거 탈피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국 영화에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 부분도 조금 예.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평가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 미나리는 그 저예산 독립 영화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그 독립 영화 제작 현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되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상 소식에만 좀 집중이 되었었지 그 저예산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데 그 있어서 한국 영화의 어두운 이면을 보도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작품들을 일부러 좀 찾아주는 관객들이 있어야 한다고 좀 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라도 이제 일부러 그 문화 소식 등의 뉴스에서 저예산 독립 영화를 좀 소개하고 또 국내 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루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수상 소식에 가려진 이면도 봐야 하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겠습니까? 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외신 반응 말씀하셨는데 그 YTN도 사실 외신 반응을 빼놓지는 않고 다 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꼭지별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좀 예. 길게 전하지는 못했던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 문화부에는 이제 영화 담당 기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 소식을 전하는 것만 해도 좀 손이 딸리기 때문에 이 한국의 독립 영화 현실까지 짚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예. 다만 이 최대한 많은 평론가들을 저희가 초대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는 이제 많이 노력했고요. 원고에 예.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그런데 수상이 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언론사들도 한국 영화계 특히 독립 영화에 대한 관심 같은 걸 쭉 기울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서 이 매년 한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사 문화부 기자들이 좀 더 신경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미술품들이 이제 대거
기증이 됐고 그 많은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어요. 뭐 국보나 보물이 있을 정도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 박사님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이 오는 6월부터 그 순차적으로 전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 국보 보물급 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들까지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감에 그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언론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4월 29일이었는데요. 그날 방송된 인터뷰 투데이 베일 벗는 이건희 컬렉션 국민 앞에 언제 공개되나에서는요. 그 정준모 미술평론가와의 대담이 있었고요. 그 대담 내용을 보면 상단 그 제목에 문화적 공적 부를 누리자라는 그 문구가 보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생전에 그 미술품 수집을 하면서 했던 표현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이번 기부를 좀 미담 사례로 좀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 예술품 그 기증 문화를 미담으로 보여주려 한 의도에 맞게 그 박물관과 미술관이 좀 더 가치 있게 국민들께 공개하기 위한 절차와 기획이 무엇일지 좀 문화적 그 측면에서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뉴스를 좀 더 보여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최고 명품 예술품들을 잘 보관하고 또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문가를 통해서 컬렉션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근대 미술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유익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 뉴스 꼭지에 보면 지방 미술관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YTN이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조금 저는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상 뭐 지난 한 주는 윤여정 아카데미 수상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대부분이었고요. 이거 제외하고는 별로 찾아볼 수 있는 뉴스가 없었고요. 타 방송사와 비교해봐도 타 방송사는 고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사 꼭지수가 이렇게 적다면 문화 산업이나 정책 한쪽으로 좀 깊이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것들이 타방송사와 좀 차별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문학의 보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우리 에디터님께서 또 그 문화부 전문가시니까 그 문화예술계 보도를 다루는데 YTN은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고 전체 보도 가운데 비중이라든가 또 인력 투입 정도 이런 것들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화뉴스 제작하는 취재진이 5명이거든요. 공연, 영화, 대중음악, 뭐 미술, 출판, 패션, 종교 크게만 나눠도 이 정도인데 예. 이 밖에 이제 나머지 카테고리들도 이제 문화로 규정하면 한두 끝도 없긴 한데 지금 5명이 그나마 제가 있을 때보다 1명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문화부 기자 생활할 때만 해도 그 데일리 또는 위클리로 문화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취재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경영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기도 힘들 뿐더러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도 사실은 좀 예. 그리고 또 뭐 이면의 얘기입니다만 문화부 기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부 야근 근무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온전하게 4명이서 근무하는 5명이 근무하는 날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또 이건희 컬렉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기증한 게 한 2만 3천 점 정도 삼성에서 그 가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3조 원 정도 추산한다고 보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세금으로 내자고 하면 이제 절반이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부를 선택했다는 그런 관점도 있는데 예. 그런 보도는 YTN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담 위주로만 전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또 지난 2007년에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해서 유명했던 그림 있죠.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예. 그리고 또 로댕의 지옥의 문 등 이것만 해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제 추산되는 유명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기부 목록에는 기증 목록에는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들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수많은 국보에 해당하는 미술품들이 이 개인 수장고에서 나와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뉴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예술계 YTN 보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 YTN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명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신다면 평가원님. 네, 문화 기사 프로그램 말미에 들어갈 장식용에서 벗어나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문화는 이제 좀 거대하고 글로벌한 산업이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뉴스 말미에 가볍게 처리되지 말고 데스크 기자들이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좀 흐름을 짚어내는 그런 좋은 기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박사님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화예술 보도 화제성 넘어 전문성과 지속성 보여주길. 수상의 규모나 화제성보다 분명한 관점과 분석을 보여줄 수 있는 보도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정리해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계 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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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TN 방송에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탐사보고서 기록팀이 남긴 또 다른 추적의 흔적을 김웅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생긴 수많은 변화들, 여전히 불편한 것도 그리고 이젠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요. YTN 기획탐사팀은 학교 등교 중단 이후에 벌어진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눈여겨봤는데요. 오늘은 탐사보고서 기록, 교육 재난편의 제작기를 김웅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탐사보고서 기록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주제로 해서 다뤄봤어요. 이걸 주제로 좀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영역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팀 내에 항상 그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사 보도물을 기획한다기보다 팩트체크의 어떤 차원으로 네. 이런 실제 교육 격차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와중에 어떤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탐사 보도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일부였죠. 사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그리고 개미마을을 좀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지역을 선정할 때 사실 좀 고민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 두 지역을 선정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떤 두 지역을 비교한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접근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는 100% 현장 취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럼 그 지역이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하면서. 네. 그런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상징적인 네. 곳이기 때문에 큰 고민은 없었는데 개미마을을 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하는 와중에 상당히 학습적으로, 이 교육적으로 결손이 많이 생긴 마을이다라는 네. 판단이 들었고요. 사실 두 지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네. 저희 언론은 다소 자극적이더라도 이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역을 선정하게 됐고 두 지역의 이름이 제목으로 네. 정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한 그 명문대생에 들어간 대학생이 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계층 격차가 나는 그런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기기, 태블릿 PC 같은 것들도 좀 안 좋고 여건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기기의 차이에서 오는 결손이라기보다 이 기기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 봐줘야 돼요. 선생님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저희 일부에도 나왔지만 경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그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학생, 그 네.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도 동생들을 바라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히 좀 마음 아파했던.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걱정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재량으로 등교하고 있는 학교였죠. 서울 은빛초등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그 단계에 따라서 학교 재량으로 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좀 더 오래 중단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방역 등급에 따라서 등교 제한 조치가
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권고가 될 수도 있는데 권고인 상황에서는 학교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상대로 여론을 수렴을 했고 학부모님들 상대로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을 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로 했던 이 학력 격차,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뭐 수치는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취재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뭐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취재할 때 어떤 자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 자료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 결손이 얼만큼 발생했고 지역 간의 격차는 얼마나 발생했으며 그리고 학년별로 중위권의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만들자 이렇게 결론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표본을 설계했고 그리고 저희 팀원이 전부 달라붙어서 8개 광역자치단체의 1259곳 학교의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을 전부 수기로 입력을 했습니다. 직접 다 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럼 일일이. 그게 매번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학년별로, 학기별로 들어갈 때마다 거쳐야 하는 이 보안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물리적으로 힘든 작업인데 네. 그 작업을 한 달 정도 해서 네.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인터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인터뷰하는 데는 뭐 어려움 없으셨어요? 인터뷰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도했던 전체의 어떤 인터뷰 중에 한 1%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99%는 거절을 하셨고 고사를 하셨고 그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냥 어떤 사회 비리나 뭐 네. 이런 현상을 저희가 취재한다면 그냥 인터뷰를 시도하겠지만 이게 아이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번에 기자님께서 뉴스 끝나자마자 이제 오셨잖아요, 한번. 그래서 이번 탐사 보고서에 이제 출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화면으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회사에서. 근데 네. 화면에 제가 1, 2편을 진짜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하게 봤었어요.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안 나왔던데요? 네, 그거 사실 어디 갔어요? 앵커님하고 우리 정지웅 앵커님이 네. 힘들게 아침 방송을 마치고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정말 촬영을 공들여서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연기가 촬영을- 부족했나요? 아니요, 연기는 훌륭하셨고요. 네.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주제잖아요. 교육 재난에 대한 무거운 주제가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CF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못 나가서. 아니에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화면에서 잘린 이유가 분량이 이제 너무 많아서 취재 많이 하셔서 제가 잘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 기회 에필로그 Y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요. 학교라는 곳을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관계를 배우고 또 사회성을 기르고 혼도 나보고 박탈감도 느껴보고 네. 경쟁에서 이겨도 보고 또 지기도 하고 이런 아주 종합적인 어떤 인간의 됨됨이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우리 모두가 학교를 너무 공부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당연히 학원보다는 못하잖아요. 맞춤형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유를 하고 학교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편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극비리에 취재를 이건 하고 있어서 주제도 이제 그러면 저희가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의 네. 지갑과 관련된 얘기. 지갑이요? 네. 돈. 네. 알겠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서 네, 자세히 네,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정말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얼른 코로나가 나아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탐사보고서 기록도 저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출고될 때마다 수많은 댓글이 붙고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실종 직후부터 계속 기사가 이어지면서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국과수는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보름여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실족사뿐 아니라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력 때문에 물속에서는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단다. 제2 김성재 사건 비슷하게 전개되네. 주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봐. 그 지역 기지국에 접속된 휴대폰 모두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CCTV를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CCTV에 포착된 3명의 남성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기사가 나오자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던 친구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며 계속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억측 몰아가기 그만해라. 전 국민 범인 만들겠다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언론이 지나친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스스로 사고 날 순 없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궁금증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YTN 사회부는 팩트 취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주장과 설이 나오고 있지만 함부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도한다는 원칙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처벌 규정이 새로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 2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원을 초과해 탄다는 지적입니다. 3명 동시에 타고 다니는 사람도 봄. 어떤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 2명을 앞뒤로 태우고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것도 봤다. 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한다는 지적도 꽤 있습니다.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서 도로 위에 누워있는 거 보면 더 화남.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제일 많아 보였습니다. 인도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치고 그냥 휙 가는 거 봄. 보호자가 알면 바로 고속감인데 이어폰 끼고 역주행하면서 달리니까 욕 나올 정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쌩쌩 지나가서 저러다 사람 하나 치겠다 싶더라. 범칙금만 내게 하는 규정이라는 일부 반발도 있고 단속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고민은 일도 안 하고 벌금만 매기는 법이네. 법 개정 아무리 해봐야 단속을 안 하는데 소용없을 듯. 그렇다고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동 킥보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 규정에 대한 반발보다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은 이유는 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완벽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 규정을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하는 여론조사, 한국사회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근데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하고 한사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보도를 해주세요.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만 보도합니까? 지지율이 낮게 나온 그 의뢰 기관이 YTN이라서 그것만 발표했다.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29% 나온 거 YTN에서 인용해서 보도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요. 이번 백신 신청은 인터넷하고 전화로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근데 동사무처에서 올라가서 신청받는다고 뉴스에 장 보내갖고 완전 혼란스럽고 너도나도 다 고생입니다. 정정보도 바로 해주세요.